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불안했는데 그래도 함께 힘을 내주고 있네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2인자의 반란입니다. 자, 간밤 뉴욕 연은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이 크게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먼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마녀의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의 뉴욕 증시는 주목할 만한 매크로 지표의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연준 위원들이 대거 등판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준의 실질적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정말 금리 인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의 개장 전부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10bp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미 희망을 본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이안 세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윌리엄스가 오는 3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향후 석 달간 발표될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르네상스 매크로에서는 한번 병 밖에 나온 진위를 다시 병에 넣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미 초기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윌리엄스 총재의 블러핑을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S&P 글로벌의 합성 PMI 예비치는 51.0으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또 제조업 PMI가 48.2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 PMI 보시면 51.3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또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으로 훈조세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오후 들면서 비둘기파 위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또 슈퍼 비둘기로 알려진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등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시중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또한 하루 종일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주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상황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중소형 반도체 섹터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도체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도체 sektor와 코스피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특별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주목할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정말 기하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이 6연상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도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면 와이더 플래닛이 6연상에 성공을 하면서 대장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익스프레스, 원익큐브, 대상홀딩스 우선주, 그리고 DTNCRO, 태양금속 우선주와 같은 이러한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리튬 포스, 다이나믹 디자인, 하이드로 리튬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로봇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RX 오토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히토로 관련주인 동국 RNS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5G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에이스테크가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의 강도를 본다라면은 특정 정치인 테마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본다라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로 이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왔을 경우에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금리 인하로 이러한 것을 보험성 인하라고 하죠. 그런데 보험성 인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보험성 인하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3월부터 150bp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또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 1995년, 2019년에 보험성 인하가 단행이 되었었고요. 모두 3회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미 150bp의 공격적인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점도표대로 하반기 3회 정도 금리 인하에 그친다라면 시장은 그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상조에서 논의 중으로 바뀌기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분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악재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같은 현재 월가에서 진행 중인 갑론을박에 영향을 미칠 지표들에 대해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도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매크로 지표들 달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야놀자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전해진 소식이죠.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 IPO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관련주들 동반해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 IPO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 야놀자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출신 최고 재무책임자를 선임을 했고요. 뉴욕증권거래소는 이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대대적으로 전광판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IB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내년 예비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놀자의 상장 기대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5월에 한 차례 시장에서 주목받은 적이 있고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일정상으로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 IPO가 공식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죠? 항상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미 지난주 야놀자 IPO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리스크를 감안을 할 때 추격 매수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했을 때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아주아이비 투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사는 벤처 캐피탈 사업과 P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 2013년부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는 전년 대비했을 때 600% 이상의 순이익 성장률로 연간 실적을 마감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글로벌 기업 공개를 추진 중입니다. 동사는 2020년에 야놀자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바닥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야놀자 관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서 신고가의 영역에서 조정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목표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3,2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노자 관련주로 아주 IB 투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2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으로 연말에 즐겁게 놀 수 있는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팅크웨어 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목표가를 향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7%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선 회복을 해내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는데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팅크웨어는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수익을 빠르게 드리기도 하는데요. 가볍게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좀 천천히 가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그 동사가 블랙박스 부문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했다라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동사의 그 로보락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목표가를 19,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크게 이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란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재반등 구간에서 잡아주시면서 4거래일 연속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그대로 홀딩하시라고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정밀 모터나 감속기 생산 판매 업체죠. 로봇 감속기에 대해서 해외 진출 기대감이라든가 또 정밀 감속 기종을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42,000원, 전 고점, 9월의 고점을 잡아드렸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한 계단 밟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7,000원 이로 안착을 한다라면 조금 더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 37,000원 안착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목표가 42,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위원님 종목으로 이렇게 달달한 수익 맛보고 있습니다. 또 한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